2부에서는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만 선 회복은 못했지만 전장보다 상승을 했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연말 쇼핑이 폭발할 거란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보복 소비 성향을 보일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 이번에 미국의 GDP 한 70%를 차지하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결과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이버 먼데이가 오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러면은 어떤 오프라인 매장이 개장하기 전에 줄을 쭉 서 있죠. 맞아요.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나오나 봅니다만 네. 이번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네. 오히려 어떤 점원이 쇼핑객보다 더 많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한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25%까지 감소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온라인 매출이 21.6% 정도 증가했을 걸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급감을 온라인이 막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한 15%에서 35%까지 늘을 걸로 보이는 만큼 일단 코로나19가 바꾼 흐름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대세인 관점 쪽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효과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 쪽에서 보통 온라인 매출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 레고라든가 좀 핫하죠. 그리고 애플의 에어팟, 애플 워치 그리고 삼성전자 TV 이런 쪽이 많이 팔렸다고는 하는데 특히 식료품 쪽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개인 의료 제품도 뭐 500% 이상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듯이 어떤 보복 소비와 함께 이어지는 나를 위한 쇼핑이 아니라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위축이 된 좀 움츠러든 심리가 쇼핑에서도 나온다. 한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증시 동향들은 아마 이번 주는 이 쇼핑 관련된 데이터를 오늘까지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이번 주 초에 나올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수가 있는 상황들이 제조업 지표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를 좀 확인하자라는 심리 쪽에서 약간 월말 월초에 대한 변동성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덕분에 전체 시총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또 하루 거래 대금이 4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30개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다음 달에도 랠리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0년도 12월 단 한 달만 남게 되는데요. 12월 첫 주에 주요 이벤트 짚어주시고 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한 해가 갔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은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이번 주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중국의 제조업 관련된 PMI 지표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미국과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게다가 서비스업 지표와 함께 고용도양 보고서까지 같이 쭉 연결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상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단기적으로 얼만큼 위축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타진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 이제 실물 경기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좀 위축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부분이 아니라 유동성과 함께 조금 더 먼, 즉
백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약간 괴리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년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시장이 앞서간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먼저 많이 앞선 쪽은 약간 대형주 쪽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 만큼 그에 이제 속도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동향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섹터별의 동향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특히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동향과 환율의 동향이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 일단 꾸준히 지금 약세 기조로 가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약세가 가팔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쪽의 변화라고 보시면서 일단 이런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